안녕하십니까 청자 여러분, 스포츠인 아메리카의 문상현입니다. 어제 이제 디비전 시리즈가 한 경기는 끝났죠. 뉴욕 양키스가 이제 미네소타 트윈스를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양키스가 디비전 시리즈에서 이렇게 수입을 한 게 5번 있었어요. 5번 있었는데, 그리고 디비전 시리즈를 이렇게 3경기 만에 수입한 팀이 월드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2009년인데요. 그 2009년 마지막 우승팀이 누구냐? 뉴욕 양키스예요. 그리고 또 상대도 미네소타 트윈스였습니다. 미네소타는 뭐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포스트 시즌은 거의 흑역사입니다. 포스트 시즌 지금 어제 3차전에서 지면서 홈에서부터 5대1로 졌는데 15연패, 양키스에게는 13연패. 그러니까 양키스에게 디비전 시리즈 4번 지고 와일드카드,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고 양키스에게 5번을 졌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팀에게 이렇게 많이 진 경우가 5번이 최다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브루클린 다저스입니다. 브루클린 다저스가 예전에 그 뉴욕 야구 삼국지 때, 그러니까 뉴욕 양키스, 뉴욕 자이언츠, 브루클린 다저스, 이 뉴욕에 있는 이 세 팀들, 그때가 이제 야구 황금기였었는데 1941년부터 53년까지 5번이나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고 뉴욕 양키스에게 다저스가 모두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이저리그의 슈퍼팀으로 통하죠. 휴스턴 애스트로스. 근데 3차전에서 아주 잭 그레인키가 나왔고 아주 홈런을 3방씩이나 허용하면서 이제 완패를 당했는데, 그래서 4차전을 저스틴 벌랜더를 투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1차전 선발 투수가 4차전에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휴스턴 입장에서는 이 시리즈를 빨리 끝내려고 지금 이 저스틴 벌랜더를 투입하는 건데요. 저스틴 벌랜더가 1차전에서 7이닝 동안 안타 하나 내주고 볼넷에게 삼진 8개 이렇게 무실점으로 이제 호투를 했었죠. 근데 와일드카드 시대가 되면서 이게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2018년까지 이렇게 3일 휴식을 하고, 그러니까 도중에 불펜으로 들어간 경우 말고요. 그러니까 스트라스버그라든지 뭐 맥스 셔저처럼 도중에 불펜 들어가고 그렇게 3일 휴식하는 거 말고, 선발 투수가 정상적으로 이 휴식을 취하고 로테이션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 일찍 이렇게 등판하는 경우, 3일 휴식 후 4일 만에 등판한 경우가 모두 120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적이 어떻게 되냐면 30승 44패예요. 그리고 방어율은 4.58. 그러니까 하루 일찍 들어간 경우, 3일 휴식을 한 경우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저스 얘기를 해야겠죠. 이제 다저스 이제 오히려 더 불리해졌습니다. 심리적인 부담감은 다저스가 훨씬 더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반대라고 봅니다. 리버스인데 2016년도에는 다저스가 오히려 5차전에서 원정팀으로 가갖고 워싱턴을 꺾었죠. 워싱턴을 꺾었는데, 이런 지금 5차전 승부, 일리미네이션 게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일리미네이션 게임은 뭐 5전 3선승제 때 2패를 당했거나, 그리고 또 7전 4선승제 때 3패를 당했을 때 그때가 이제 일리미네이션 게임이고, 이렇게 5차전 게임은 위너 테이크 올 게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그런 게임인데, 디비전 시리즈가 199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1981년도에도 디비전 시리즈를 했어요. 그때는 왜 했냐면 그 선수단 파업이 있어갖고 전후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후기로 나눠갖고 디비전 시리즈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 벼랑 끝 5차전,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휴스턴 애스트로스랑 LA 다저스가 홈필드 어드밴티지, 월드 시리즈를 가게 되면은 이제 휴스턴이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끝까지 갖게 되는데,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야구가 홈필드 어드밴티지가 가장 약합니다. 홈필드 어드밴티지가 가장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종목이 그 NBA입니다. NBA가 홈필드 어드밴티지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NHL. NFL 같은 경우도 홈필드 어드밴티지는 야구보다는 높아요. 근데 야구는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크게 받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보통 이런 5차전, 7차전 위너 테이크 올 게임 때는 홈에서 하는 게 좋으니까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이 95년부터 디비전 시리즈가 되면서 내셔널 리그가 5차전 승부를 간 게 13번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는 모두 17번. 근데 13번 있는 동안 그러면 홈팀은 몇 번 이겼느냐?
딱 3번 이겼어요. 3승 10패. 그러니까 홈필드를 갖고 있는 팀이 훨씬 더 불리했다는 얘기죠. 그건 뭘 뜻하냐면 승률이 낮은 팀이 오히려 부담감 없이 와서 치르니까 더 좋은 경기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홈팀이 이긴 경우가 2001년도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2011년 미러키 브루어스, 2014년 센트루이스 카디널스 이 세 팀이에요. 아메리칸 리그 경우는 17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홈팀이 8승 9패입니다. 여기도 홈팀이 5할이 넘질 않아요. 근데 홈팀이 훨씬 더 불리하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다저스가 7년 연속 지금 지구 우승을 챔피언을 하면서 포스트 시즌을 갔는데 이번까지 12번 일리미네이션 게임을 했습니다. 벼랑 끝 승부를 12번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까지 이제 12번인데 앞에 11번까지의 전적은 5승 6패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승률이 5할이 안 되죠. 그리고 홈에서는 3승 3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위너 테이크 올 게임은 와일드카드 경기, 그리고 오전 3선승제의 5차전, 그리고 7전 4선승제의 7차전 승부가 바로 이제 위너 테이크 올 게임인데, 이런 마지막 승부, 우리가 말하는 벼랑 끝 승부는 anything can happen.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저스는 이런 위너 테이크 올 게임에서 그동안의 포스트 시즌 브루클린 다저스 전부터 쭉 보면은 7승 5패예요. 그러니까 승률은 이 전체적으로 월드 시리즈를 포함해서는 승률이 이제 5할이 넘는 상황이고, 워싱턴은 1981년 몬트리올 엑스포스가 디비전 시리즈 한번 5차전 승부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 그때는 챔피언십 시리즈도 5차전 승부였습니다. 거기서 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0년부터는 디비전 시리즈에서 다 졌죠. 그리고 이제 와일드카드 한 번 이긴 건데, 이런 위너 테이크 올 승부에서는 2승 5패 전적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워커빌러하고 스티븐 스트라스버그가 5차전 투수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워커빌러는 1차전에서 6이닝 1안타 볼넷 3개 8삼진 무실점 못했죠. 스트라스버그는 2차전에서 6이닝 3안타에 1실점 삼진 10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뷰러가 하루 더 휴식을 취하는 거고, 스트라스버그는 이제 정상적인 로테이션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투수는 스타일이 거의 같죠. 파워 피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프리미엄 피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규 시즌에서는 워커빌러가 14승 4패 방어율 3.16, 그리고 스트라스버그는 18승 6패 방어율 3.32입니다. 그리고 통산 전적은 스트라스버그가 더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112승 58패 방어율 3.17, 그리고 워커빌러는 23승 9패 방어율 3.12. 그러니까 비슷해요. 투구 이닝 올해 스트라스버그는 209이닝을 던졌고 뷰러는 182.1이닝. 삼진과 볼넷 비율 보면 스트라스버그가 삼진 251개, 볼넷은 56개. 그리고 뷰러는 삼진 215개, 볼넷 37개. 그리고 WHIP, 그러니까 이닝당 안타하고 볼넷 허용. 그러니까 1이 넘으면은 1 미만이면은 상당히 우수한 투수라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둘이 똑같습니다. 1.04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이제 다 대학 출신으로 이 메이저리그에 입문했는데, 뷰러는 2015년 이제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4번으로 지명이 됐고, 스트라스버그는 2009년도에 전체 1번입니다. 샌디에고 스테이트를 나왔죠. 그리고 뷰러는 이제 밴더빌트인데, 이 스트라스버그는 경력도 화려해요. 토니 구인 감독 밑에서 샌디에고 주립대학교 다녔는데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때 아마추어 선수로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죠. 그리고 투구 스타일도 비슷합니다. 포심 페스트볼, 슬라이더, 커브볼, 체인지업. 근데 스트라스버그 체인지업이 더 좋죠. 뷰러는 그렇게 체인지업 구속이 빠른 편이지만 그렇게 체인지업을 아주 페스트볼 다음으로 주무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슬라이더 이런 공들, 그리고 투심 페스트볼도 이제 던지고 그러는데요. 이 파워 피처하고 이제 피니스 피처는 결국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파워 피처는 무사 주자 3루, 1사 주자 3루 때 이 위기를
삼진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피처가 중요한 거예요. 피니스 피처는 이 위기를 사실 삼진으로 벗어나기가 조금 어려워요. 다 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타자들이. 그러니까 땅볼이라든지 희생 플라이가 나오니까 주자가 3루인 상황에서는 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뷰러하고 스트라스버그의 이 두 파워 피처의 대결이 5차전이 글쎄 명승부가 될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기대가 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투수 모두 한때는 100마일도 던졌죠. 근데 이 보통 나왔던 그 포신 페스티벌 구속이 정규 시즌보다 지금 그 플레이오프 때 더 구속이 더 1, 2마일 더 나옵니다. 전력 투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투수는 6이닝이 맥시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럭키 세븐 그러죠. 럭키 세븐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7회가 되면 투구수가 늘어나고 구속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실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퀄리티 스타트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6이닝 3실점 이하의 피칭 그리고 바로 불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뷰러하고 스트라스버그의 대결에서 어느 팀이 선취점을 뽑느냐가 중요하고 뷰러나 스트라스버그나 먼저 2실점을 하면 이 경기는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그 4차전 그 일리미네이션 게임에서 맥시 셔저가 그동안은 굉장히 약했는데 이 경기를 잡았던 거는 1회 저스틴 터너에게 홈런을 허용하고 휘청거렸지만 2회 선두타자 코리 시거가 2루타를 치고 나갔는데 그 다음 타자들 다 범타 삼진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저스 입장에서는 이 맥스 셔저를 몰아붙이지 못한 게 뼈아픈 거죠. 무사 2루에 주자를 내보내고서 거기서 타순이 하이 타순으로 내려가면서 결국은 추가 득점을 못한 게 이제 뼈아픈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 이 실점은 저는 이 두 투수들 결국은 그 맥시멈이라고 봐요. 그럼 투수를 바꿔야 됩니다. 이 5차전 승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번 보세요. 뭐 대부분의 그 선발 투수들 에이스급 선발 투수들 다 실점을 하지 않는 피칭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점하면 지는 거예요. 이런 에이스급 투수들은. 왜냐하면 상대도 투수들이 다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버그는 에이전트가 스카포라스입니다. 올 시즌 끝나고 옵트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 프리에이전트 시장에 스트라스버그 나오면 또 그 몸값이 확 올라가게 되는데 스트라스버그가 그때 그 7년에 1억 7,500만 달러인가 그런 계약을 했는데 지금 또 옵트아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라스가 또 시장 상황을 보겠죠. 왜냐면 지금 투수들이 그렇게 에이스급 투수들이 그렇게 게릿 콜이 있어서 근데 스트라스버그를 과연 옵트아웃을 시킬까? 그것도 조금은 퀘스천이에요. 근데 2020 시즌 끝나고 나서도 또 옵트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스포츠인 아메리카의 문상열이었습니다.